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꽤 안타깝다는 이런 반응들입니다.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요.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증거 조작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정말 태블릿 PC 증거 조작에 자유롭다면 바로 변희재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아니 왜 MBC 기자 압수수색하듯이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하듯이 바로 변희재 압수수색에서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그러한 취지와 배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역사 앞에서 그런 일들이 허용될 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제 취재진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하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공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뭐 저질 괴담에 휩쓸릴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하면 이러이러이러한 근거로 조작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런 혐의가 있다.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조작됐다는 근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수사를 한동훈과 이원석이 했으니까 조작됐을 거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항상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수사도 조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마음이 급하고 뭐 여러 가지로 쫓긴다라고 해도 선당 수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리 탈당했다고 해도 본인이 전직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국정농단 자체가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좀 앞뒤가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모면하려고 저렇게 막 던지는 일은 참 희한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진짜로. 희한하다는 표현까지 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그 법무부 장관 혹은 검찰총장 말고도 다음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수사팀 자체도 막말에 가깝다는 표현을 써서요. 왜냐하면 화면을 좀 바꿔보면 그 터무니없는 입장. 이제 본인이 뭐 검찰 수사에도 ABC가 있으니까 돈봉투와 관련해서 뭐 강내구 감사 이미 구속이 됐고 여러 참고인들 부르고 송 전 대표도 분명히 부를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입장에서도 검찰 현장 책임자, 실제 수사팀도 꽤 불쾌한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적인 위상을 이용해서 지금 이 수사팀을 공격하고 또 본인의 어떤 지금 방송들이 보면 뭐 KBS도 불러서 이야기하게 하고 CBS도 부르고 또 이게 마이크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사실은요 이렇게 지금 수사받고 있는 분이 어떤 공영방송이나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항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일단 이 관련된 인물들이 지금 이미 구속돼 있고 또 두 분은 지금 현재 윤석만 두 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 이제 기소가 될 상황이고 말이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정말 법적인 정을 통해서 결백을 증명하고 뭐 본인의 어떤 법정 투쟁을 해야 될 텐데 예. 자꾸 이 문제를 지금 서초동에 갈 문제를 자꾸 여의도로 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좀 뭔가 정책 탄압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왜 전직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왜 이런 특권을 누리냐? 아, 자기들 저 문제가 잘못했으면 가서 수사받고 결백을 증명하면 되는 문제를 예. 왜 자꾸 정책 문제라고 그걸 또 언론들이 마이크를 주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떠들도록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다 끝난 태블릿 PC 관련된 문제를 지금 또 끄집어내서 이게 뭐 조작됐다 등등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다 대법원까지 끝난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사회적인 논란 문제를 또 이렇게 끌고 와서 자기에게 이용하는 것들 저는 정말 정치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송영길 전 대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현직 검사 탄핵.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하는 의원들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서명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취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 전국에서 우리 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나 모르겠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있을까? 이번 건은 모르겠습니다.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집계한 거로는 한 60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전에 판사 탄핵을 했을 때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가결을 시켰던 적이 있는데 100명 정도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면 이미 의원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찬성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같은 당의 조홍천 의원은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기각 가능성 높다는데 김영민 의원은 꽤 자신만만하네요. 일단 탄핵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적 3분의 1 의원의 이제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100명 정도의 의원들이 뭐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소추안이 결국 결의가 되려면 통과가 되려면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찬성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김용민 의원이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적 3분의 1을 발의하는 부분, 그러니까 100명을 모아서 이 탄핵 소추안 자체를 국회에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라는 취지를 좀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그리고 뭐 판사에 대해서 뭐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만 탄핵이 발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뭐 원칙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헌법상 가능한 탄핵이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제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더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과연 탄핵이 인용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 기각 가능성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이 꼭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예.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100명을 채울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검찰은 물론이고 정의당에게도 여러 무차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주제 저희가 중간 지점에서 한번 만나봤습니다.